창문 밖에 비 냄새가 가만히 스며드는 밤입니다. 빗방울이 내리는 소리는 한 번씩 가슴을 두드리는 기억 같기도 하고 불안이 살짝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섞여 당신의 귀에 도착합니다. 어딘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숨결입니다. 숨소리 사이에 들어와 앉은 무게들, 갚아야 할 돈, 끊임없이 울리는 카드 알림, 타인의 말들, 스스로에게 건네는 채찍과 수치심.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의 밤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가난할까? 이 문장이 당신의 머리맡에서 여러 번 되씹혀 왔을지도 모릅니다. 밤중에 깨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눈앞에 펼쳐지는 건 바른 사람의 웃는 사진, 성공 스토리, 쉬지 않는 소비의 풍경일 때가 많습니다. 그 화면 속 풍경은 마치 불빛 많은 도시의 창문들처럼 반짝이지만 당신이 서 있는 길은 어두워서 발끝만 겨우 보일 뿐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남들과 비교하며 숨이 막힙니다. 왜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들였는데도 결과는 다르게 보이는가? 왜 부모님께 배운 성실함이 지금의 빈틈을 메우지 못하는가? 그 질문들은 밤과 낮을 따라 당신을 쫓아다닙니다. 급여 통장을 들여다보면 손끝이 떨릴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은 때로는 심장에게 가해지는 작은 충격 같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월말 명세서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갈 때 머릿속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실수 하나, 선택 하나가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친구와의 모임에서 메뉴를 고를 때, 계산서가 다가올 때마다 당신은 눈치를 보고 간혹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친구의 농담 속 넌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은 위로인지 무심함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당신은 더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문을 닫는 순간 집안 공기는 차갑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냉장고는 바람을 내뿜고 불 꺼진 스탠드 옆에는 미뤄둔 청구서가 쌓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배가 고프더라도 식비로서의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끼니 한 끼를 걸러야겠다는 결심은 몸의 소리를 외면하게 하고 마음에게는 또 다른 죄책감을 남깁니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말이 내면에서 점점 커져서 소중한 자아가 작게 접히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은 일터에서 묵묵히 일합니다. 상사의 말에 맞춰 웃고 고객의 요구에 화답하며 주말에도 이메일을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보상은 기대만큼 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조건으로 떠나고 누군가는 태연히 더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분노와 질투 그리고 무력감이 섞여 혀끝에 쓴맛으로 남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질문이 절실해지면서도 말할 곳이 없어 입술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무거움은 결국 숨을 더 짧게 만들고 잘 자던 밤도 훔쳐갑니다. 가족의 얼굴이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은 자책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부모님의 눈빛, 형제의 질문, 반려자의 묵묵한 지지,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등줄기를 더 굽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했고 또 하고 있고 그런데도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을 때 슬픔은 침묵으로 변합니다. 친구 앞에서는 웃고 혼자 있을 때는 울고 그렇게 당신은 하루를 이어갑니다. 돈의 문제는 단지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전감, 자기 존중감, 미래에 대한 믿음에 닿아 있습니다. 카드빚, 대출, 임대료, 아이 교육비, 부모 봉양, 병원비. 각각의 항목은 작은 돌멩이가 되어 당신의 가방을 무겁게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무겁고 어떤 날은
그것을 견디자는 다짐으로 버팁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탓하고 때로는 남을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라는 문장은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당신이 어쩔 줄 모르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당신의 몸을 느껴봅니다. 어깨는 긴장으로 올라가 있고 손은 자주 주머니를 뒤지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도 머릿속은 끝없는 목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이번 달에 어떤 고비가 닥칠지,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지. 이 목록은 밤새 당신을 깨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이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분노, 수치, 두려움, 슬픔은 그대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진짜 감정들입니다. 그것들을 숨기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조심스레 꺼내어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가다듬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코끝에 닿는 공기의 온도, 입술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온기, 가만히 들리는 시계의 똑딱거림을 하나하나 느껴봅니다. 호흡은 이 순간을 지탱하는 가장 단순한 기제입니다. 들이쉴 때에는 차가운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내쉴 때에는 몸속의 어떤 결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숨 하나하나가 당신의 긴장을 조금씩 녹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 호흡을 통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조금씩 무게를 내려놓을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몸의 표면을 하나하나 스캔해 보세요. 발끝에서 시작해 천천히 올라옵니다. 발가락, 발등, 발목, 무겁게 누르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손으로 쓰다듬듯 바라봅니다. 무릎, 허벅지, 골반, 허리의 긴장, 뱃속에 조여오는 불안, 손등, 손가락, 팔, 어깨에 쌓인 묵직함, 목과 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긴장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지금의 나는 이렇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머릿속 생각들을 한 편의 풍경처럼 바라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들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켜봅니다. 어떤 생각은 이번 달 어떻게 버틸까일 것이고, 어떤 생각은 왜 나는 아직이라는 자기 비판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두려움, 분노, 수치심, 실망 같은 이름으로 가볍게 라벨을 붙이는 행위는 생각의 파도를 한결 덜 위협적으로 만듭니다. 라벨을 붙인 뒤에는 그 생각들 곁에 작은 의자 하나를 놓고 조금 쉬어도 돼 라고 속삭여주세요. 당신은 생각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초대해 돌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가 퍼지던 주방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 내린 뒤의 산책길, 흙매드 걸리듯 서풀이 젖은 소리가 섞인 그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 속에서 당신은 지금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합니다. 사실 잠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잠시 쉬어도 되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권리를 자신에게 부여해 보세요. 이제 마음속에 작은 상자를 하나 떠올려 봅니다. 상자 뚜껑은 부드러운 천으로 덮여 있고 그 안에는 당신의 불안과 분노, 수치심이 담겨 있습니다. 상자를 닫는 행위는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감정들을 필요할 때 다시 꺼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입니다. 상자를 닫으면서 가벼운 소리를 맞습니다. 마치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바람이 한 번의 숨으로
잠잠해지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그 소리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쉬자. 내일 다시 보자. 그 말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전투에서 쉬는 일도 승리의 일부니까요.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경제적 압박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을 한 번에 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현재의 수입과 지출을 부드럽게 판단 없이 적어보세요. 숫자를 마주하는 것은 두렵지만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적다 보면 어디를 조금 덜어낼 수 있는지 혹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선택은 그때의 최선을 반영한 것이고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도 괜찮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 중에 당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 누군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공공기관이나 재무상담센터, 지역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작은 대출을 재조정하거나 지출 구조를 재편하는 것,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들, 이런 실용적인 수단들은 당신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청할 때 당신이 말해야 할 것은 굴욕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자격이 있으니 그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비교의 굴레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지는 법도 연습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방식은 그 사람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의 속도로 걸어도 됩니다. 그 길은 느려 보여도 때로는 멈춤이었던 시간조차 성장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오늘의 소소한 절약, 오늘의 정직함, 오늘의 작은 용기, 이 모든 것이 마모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것들은 은행 통장에 바로 찍히지 않더라도 당신의 내면에 쌓여 든든한 자원이 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자신에 대한 친절입니다. 실패를 반복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에게는 더 단단한 지혜가 남습니다. 실수는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실수들 뒤편에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투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대신에 지금은 힘들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긴장은 풀립니다. 작은 의식을 하나 제안합니다. 매일 밤 혹은 하루 중 편한 시간을 정해 감사의 목록을 세워보세요. 길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 건네준 미소, 버스에서 앉을 수 있었던 우연, 혹은 한 통의 수입 통지, 아주 작은 것부터 적어도 됩니다. 이 목록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우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자원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자주 잊혀지던 작은 풍요들이 당신의 일상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또 다른 연습은 내면의 은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적 통장과는 별개로 당신의 마음속에 자원 계좌를 만들고 매일 한 가지씩 입금하는 겁니다. 그 입금은 자기자비, 작은 성취, 안전한 관계 같은 비물질적 항목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나는 10분간 산책했다는 것도 입금입니다. 나는 친구에게 솔직했다. 도 입금입니다. 이 작은 입금들이 쌓이면 외부의 잣대와는 다른 당신만의 자산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 당신은 더 가벼운가요? 무거운가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고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고갈되는가를 관찰하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생존의 방식입니다. 거리를 두어도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때에 다시 만나는 것이 더 건강한 순환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과 당신을 탓하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도움의 가능성이고 후자는 에너지를 빼앗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선을 존중하세요. 이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번에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의 빛을 상상해 봅니다. 그 빛은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와 차곡차곡 쌓입니다. 부담스러운 숫자들, 수많은 걱정들이 그 빛 아래에서 조금씩 색을 잃어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빛은 더 퍼져나가 어깨와 팔, 다리까지 닿습니다. 이 빛이 당신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줄 때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당신에게 허락할 수 있는 작은 약속 하나를 제안합니다. 내일 아침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겠다고 약속해보세요.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카페에서 차 한 잔을 사서 10분간 창밖을 바라보기, 아니면 지출 내역 중 하나를 정리해보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작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 약속은 당신에게 변화는 멀리 있지 않다는 신호를 줍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큰 방향을 만듭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손을 가슴 위에 얹어보세요. 손바닥의 온기가 가슴에 닿습니다. 손의 온기가 곧 당신의 존재의 확인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는 사실을 손끝으로 느껴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로웠던 밤들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그 고단함 속에서 당신이 아직도 부드러운 부분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곧 큰 사랑과 연결됩니다. 세상이 주는 잣대와는 다른 우주가 주는 편안한 인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남겨두겠습니다. 비가 갠 뒤의 새벽, 길 위에 남아있는 물방울들이 가로등 불빛의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은 당신의 작은 성취이자 아직 오지 않은 희망의 예고편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물방울들이 잔물결처럼 일렁이며 당신을 뒤따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물방울들은 더 밝게 빛납니다. 오늘의 밤을 견뎌낸 당신의 발걸음 위로 다음 날의 햇살이 조용히 올 것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이 느낀 것들, 당신이 내려놓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쌓아갈 것들을 모두 부드럽게 마음속 상자에 넣어두세요. 이 자리에서의 안정이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안전한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의 끝에서 나는 당신에게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회항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은 채로 몇 번 더 깊이 숨을 쉬고 천천히 현실로 돌아오세요. 내일의 첫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오늘의 작은 평화를 품고 쉬시길.